보통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집들은 구조 변경이 크거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이 담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A36 프로젝트 김수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수지 벽산 71 54평 인테리어입니다. 그 전에 집주인이신 부부 고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구와 빈티지 가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남다른 미적 감각을 가진 게 분명한 제 아내입니다. 네, 집과 가구를 좋아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 집은 사실 구조적으로는 크게 바뀐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대신 30대 부부 고객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가구입니다. 단순히 예쁜 가구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오랜 시간 수집하고 공부하시면서 빈티지 가구를 컬렉션처럼 모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인테리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고객님의 가구와 취향이 주인공이 되는 집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오늘은 고객님과 함께 공간을 둘러보면서 왜 이런 집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이유로 우리가 공간 배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공사 계획을 하실 때 내가 꾸미는 이 공간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 이후에 하나씩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번 현장은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쪽엔 어떤 가구를 배치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조명이 들어와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고객님댁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바로 현관 전실입니다. 보통 우리 집의 첫 인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보통 바닥재가 설정되는 이 타일의 컬러가 일반적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 영그레이 톤이나 아이보리 컬러가 아니라 버건디 색상을 적용하였는데요. 혹시 우리 고객님께서 이렇게 버건디 컬러를 적용했던 이유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현관에 수납장이나 다른 소품들을 두지 않고 최대한 좀 미니멀하게 좀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니멀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일의 컬러를 줘서 포인트를 좀 주고 싶었어요. 이 현관 바닥 타일 버건디 타일로 이렇게 구현이 됐을 때 현관문을 들어왔을 때 내부 공간이 너무 궁금하다, 그런 느낌을 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버건디 타일과 우리 벽면에 이 가구 같이 컬러톤을 지금 이렇게 매칭을 해주셨는데 요거 어디 제품이에요? 이 벽장은 몬타나바스의 벽장인데요. 사실 크기가 크지는 않은데 출퇴근할 때 혹은 외출할 때 향수나 시계를 보관하는 용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되는 소지품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만 이 블랙 컬러의 벤치를 같이 DP를 해두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입주 이후에 고객님께 6개월 동안 거주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들어오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너무 예쁜 요 수납장이 하나 있거든요. 얘는 어떤 이유로 여기에 두셨을까요? 저희는 이제 택배를 뜯을 일이 많은데 택배 관련해서 뭐 가위나 칼 이런 잡동사니들을 좀 넣어 놓으려고 여기에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양이나 컬러도 너무 예뻐서 우리 집의 딱 첫인상을 안정감 있게 잘 잡아주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우리 집 공간은 현관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기역자로 꺾여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음은 내연관 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신발장은 한솔 바이브 실버 마감재를 적용하였는데요. 멀리서 보면 스테인리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부드럽고 정제된 느낌을 주는 소재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소재가 주방 키큰장까지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현관에서 받은 첫 인상이 집 안쪽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내연관의 신발장은 스테인리스 느낌이 나는 가구도로 진행한다는 건 사실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고객님의 어떤 디자인적 감각과 센스가 돋보인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감하게 스테인리스 소재를 적용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바닥이 좀 따뜻한 느낌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느낌의 차가운 이런 컬러로 같이 믹스 매치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테인리스 느낌이 나는 신발장 맞은편에 이렇게 대형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컬러가 블랙 컬러로 적용해서 그런지 뭔가 좀 눌러주는 무게감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이 거울은 어디서 구매하셨을까요? 요거는 이케아에서 구매를. 가구나 거울 이런 포인트들이 꼭 고가의 제품들만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케아라든지 충분히 가성비 있지만 우리 집에 잘 맞는 제품만 선택을 한다면 훨씬 더 금액대보다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레이 프레임과 투명 유리를 사용해서 시야는 막지 않으면서도 현관과 공용부를 깔끔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현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인상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방 2개를 모두 서재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방 하나를 서재로 쓰는 경우는 많지만 사실 2개를 모두 서재로 쓰는 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계획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 부부 둘 다 책도 좋아하고 그리고 취미도 다르다 보니까요. 각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저희 남편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서재 공간인데요. 이 서재 공간을 이렇게 공간 구현을 하실 때 어떠한 좀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각자의 취미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가장 효율적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구 배치가 좀 효율적으로 돼야 되고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가구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뜻 보니까 남성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라고 치고는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블랙 컬러의 가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객님 댁에서 특이했던 거 사실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TV가 거실 쪽에 있지 않고 서재방 쪽에 네. 이렇게 세팅이 되었어요.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와이프는 TV를 전혀 보지 않고요. 저도 TV는 시청하진 않는데 게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대형 화면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제 서재이기도 하지만 게임을 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제 방에 TV를 설치하게 되었어요.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들도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희 다른 프로젝트들에서 보면 거실 쪽에 TV를 설치하지 않는 고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신데요. 나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서재 공간이라는 곳에 따로 반영을 해서 TV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해 둔다라고 하면 다른 가족분들과의 어떤 생활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조금 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리 테이블 그리고 소파, 고객님께서 좀 휴식을 하실 때는 안마기까지 같이 세팅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외부 뷰가 사실은 너무 좋죠. 또 안마기에 앉아서 외부 뷰를 조금 감상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갖는다든지 시간 활용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기구를 세팅해 두신 것도 짬짬이 틈을 내서 이제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세팅해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사실 너무 예뻐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 좀 특이점은 이렇게 스탠드 조명, 간접 조명들이 좀 있어요. 제품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제품은 제품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케아 그냥 놀러 갔다가 우연하게 발견을 해서 구매한 굉장히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조명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베이스 컬러는 화이트 공간으로 구현을 했지만 들어오는 가구의 블랙 컬러를 적절히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화이트 톤의 일반 하프장에서 좀 임팩트 있는 블루 컬러의 스탠드 조명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공간 구현을 하니까 어지럽지도 않고 정말 깨끗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받으면서도 포인트가 있는 이런 공간 구성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객님께서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서재방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번 공간은 우리 남편 고객님 아내분께서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서재방은 또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레이아웃으로 구현했는지 한번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서재방으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서재방의 주인은 저희 이제 아내 고객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이고요. 제가 사실 이 방을 처음 받았던 느낌은 한 공간인데 마치 두 개의 공간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책상이나 이러한 공간들을 전면보다는 뒤쪽에 배치하는 경우가 사실 일반적인데요. 앞쪽에 구현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 공간을 하나의 목적으로 구성하기에는 좀 많이 길쭉해서 용도를 2개로 분할해서 활용을 해보자 한 건데 휴식 공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공간인데
휴식 공간을 바깥쪽에 배치하기에는 좀 아늑함이 떨어져서 네, 안쪽에다 배치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상은 이제 바깥쪽으로 밀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 공간에 대한 분리는 별도의 뭐 가벽이라든지 프레임을 설치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책상과 이 가구로 하니까 확실히 한 공간이지만은 조금은 특별한 레이아웃으로 공간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쪽을 조금 보면 소파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의자 사실 너무 제가 예뻐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빈티지 가구 관심 갖기 시작한 그 초창기에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의 의자이기도 하고 치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포네사에서 만든 체어입니다. 저희 집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너무 예쁜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거는 그냥 그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그 선반인데요. 장점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떼서 막 새롭게 공간을 구성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떨어지거든요. 모듈 형태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선반처럼 쓰고 있는데 홀처럼도 활용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배치를 좀 이렇게 둘러서 낮은 형태의 파티션처럼도 활용해 볼 수 있어서 네, 좋습니다. 보통 이 공간은 그럼 휴식하실 때 어떻게 좀 사용하고 계세요? 보통 여기에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상을 시청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확실히 남편 고객님과는 이제 좀 다른 이제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저희 아내분의 서재방도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셔서 잘 봤고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이번 공간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실 공간으로 가서 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집과 다르게 깔끔하면서 갤러리 같은 취향이 드러나는 거실로 연출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인테리어한 현장이지만 고객님 취향에 따라서 더 멋지게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TV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도 TV를 안 두시는 집이 늘고는 있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비워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집에 있을 때 TV를 거의 안 봅니다. 대신에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TV가 중심인 거실보다는 가구와 풍경이 중심인 거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앉아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창 밖으로 숲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TV가 없어도 시선이 계속 밖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이 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창호를 일반 창호가 아니라 바로 시스템 창호로 적극 말씀 주셨잖아요. 어떠세요? 실제로 이렇게 시스템 창호로 하니까. 너무 일단 만족스럽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정이 없으니까 보통 아침을 좀 여유롭게 먹는 편인데 다이닝 공간보다도 여기를 주로 활용하는 편이에요. 여기 앉아서 뷰를 보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주말 아침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신랑이랑 둘이 하는 얘기가 시스템 창호를 바꾸길 너무 잘했다. 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가구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거, 우리 소파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소파는 스펙트럼사의 BR02라는 소파이고요. 네덜란드의 디자이너 마틴 비저가 디자인한 소파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싶었던 소파였는데 마침 빈티지로 굉장히 적절한 가격으로 나와서 고민 없이 바로 산 소파입니다. 근데 확실히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좀 감각적인 느낌이 드는 게 거실 공간을 좀 더 임팩트 있게 꾸며지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미니멀한데 그 색상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넓은 거실 공간에 중심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나서 더더욱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카메라 옆에 있는 시그니처 플로어 램프와 월 램프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네로제의 플로어 램프는 우연히 조명샵에 들렀다가 와이프랑 동시에 디자인에 반해서 구매했던 제품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아내가 가장 아끼는 조명입니다. 이 조명 덕분에 조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플루스의 월램프 같은 경우는 집의 분위기를 좀 더 모던하게 연출하고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는데 역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벽 선반도 빈티지죠. 네, 맞아요. 폴 카도비우스의 로얄 시스템인데요. 이 로얄 시스템은 저희 부부가 첫 번째로 구매했던 빈티지 가구입니다. 오래된 티크목이 주는 그 색감과 그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살아보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을까요? 공사 전 그 집과도 비교를 해서도 그렇고 조리 공간이 넓어진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방에 있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좀 효율적이면서도 뭘 할 때 좀 편해야지 이제 제가 좀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충족이 되었고, 특히 이제 앞쪽에 보이는 이쪽 상판이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이 기존 사이즈보다 더 크게 디자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랑 신랑이랑 종종 베이킹을 이제 주말에 하는데 신랑은 여기에 저는 이쪽에 서서 같이 동시에 베이킹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 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주방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다이닝이 보이죠. 사실상 이 집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집 구조상 거실 복도를 중심으로 거실과 주방이 나누어져 있고 거실에서 보면 다이닝이 먼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배치할 가구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이 가구들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보이는 테이블은 이 코포드 라르센의 다이닝 테이블인데, 지금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시기에는 되게 담백하지만 다리 각도를 보시면은 사선으로 45도씩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되게 재미있는 테이블이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닐소멜러 체어인데 콩나물을 조각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의자이거든요. 그래서 앉았을 때 착석감도 매우 훌륭하지만 옆선을 봤을 때 그 조각적인 그 매력이 있어서 볼 때마다 그 눈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핀율 체어인데 다이닝 체어로 나왔던 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구매하기 위해서 갔던 샵에서 이제 이 의자에 저희 신랑이 꽂힌 거죠. 라운지 체어로 나왔던 의자이기 때문에 푹신푹신하고 좀 이렇게 편하게 뒤로 젖혀지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쓰다 보니 역시 다이닝 공간엔 다이닝 체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쁩니다. 다이닝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는 저 조명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저 조명은 어떤 제품이에요? 저 조명은 일광정부에서 나온 벨리 30이라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이닝 공간에서 저는 가구가 중심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조명은 최대한 담백하게 가자라는 의도에서 골랐던 건데 내 의도대로 잘. 이 조합이 주는 분위기와 느낌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을 이렇게 보면 고객님이 취향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미니멀하면서 빈티지한 머스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가구도 재미있어요. 디귿자 형태의 주방을 구현해서 기존 대비 50% 이상 작업 면적이 늘어나서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드렸고요. 먼저 하부장은 한솔 마르카 퍼치입니다. 일반 도장이 아니라 자작나무 느낌이 살아있는 소재인데요. 도어 표면뿐만 아니라 벽면까지 버치 합판의 결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빈티지 가구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인조 대리석으로 정리해드렸고요. 그리고 키 큰 장이 이 집의 또 다른 포인트인데요. 한솔 바이브 실버를 적용했는데 스테인리스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너무 차갑지 않아서 빈티지 가구들의 무드와 서로 보완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현관 신발장과 같은 소재를 사용해서 집 전체에 통일감을 줬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우리 고객님께서 이 그레이 제품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톤을 맞추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일단 벽면에 보이는 타일도 그레이 톤이고 키 큰 장도 스테인리스 소재의 느낌이 나는 페트도어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일체감을 주어야지 공간이 조금 더 탁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레이 컬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 주방창에도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상판과 이 톤앤매너를 매칭하기 위해서 화이트 소재의 창호였지만 똑같은 동일한 소재의 필름으로 한 번 더 랩핑 작업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작나무 소재의 디자인과 영그레이 상판이 들어가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저는 이 검은색 손잡이도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 손잡이도 어떻게 이 블랙 컬러를 과감하게 사용하게 되셨는지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주방 집기들을 보시면 보통 이제 검정 색깔을 선택을 많이를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 검정색을 맞춤으로써 좀 조잡스러운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손잡이 컬러와 주방에 올라가 있는 소과전들과 이 손잡이 컬러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 부분 또한 좀 더 완성도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방 공간에서 사실 굉장히 특색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페트도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화이트라든지 뭐 어떤 크림톤, 뭐 연그레이라든지 이런 색상들을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이 소재는 굉장히 유니크하거든요. 이 어떤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실 이 소재를 선택하셨을까요?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원래 이 소재 선택하기 전에는 이제 좀 톤을 맞추기 위해서 스테인리스의 페트 도어를 하느냐 또는 뭐 솔리드 톤의 페트 도어를 하느냐로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간이 무거워질 것 같고 솔리드 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너무 좀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하던 차에 실장님께서 이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더라고요. 그 톤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좀 라이트한 톤 잘 맞았고, 그리고 이게 페트가 보통 그 나무 결을 그 앞면에서 보여주는 건 좀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측면에 결을 또 따로 잡아주는 페트는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두 개를 같이 조합을 하니까 얘가 이제 이 소재에서 오는 그 인위적인 느낌이 더 좀 많이 감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게 되었고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많은 주방을 구현도 해보고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 풀어도 봤지만 사실 이번 주방은 굉장히 특색 있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컨셉을 물씬 구현했던 주방으로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안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은 안방에 이것저것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침실 본연의 기능에만 집중한 느낌이에요. 잠자는 공간만큼은 단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덜어냈고 공간이 이제 크다 보니까 침대 두 개를 두고 서로의 숙면에 집중할 수 있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안방에 들어오면 굉장히 차분해지는데요. 저희가 안방에서 지금과 같은 레이아웃을 구현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공정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헤드레스트 부분을 보시면 창호의 사이즈를 침대를 저렇게 세팅하기 위해서 더 줄여졌고요. 기존 벽체에 남는 공간들을 이제 단열 가벽을 통해서 가벽 작업을 해서 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재미있었던 게 안방과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하나의 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참고로 지난 LG빌리지 6차 64평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구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집 역시 문을 열고 닫는 개념보다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시니 어떠세요? 생각보다 훨씬 편합니다. 일단은 그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동선이 많이 짧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식구들이나 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번거롭게 거실을 거치지 않고 드레스룸이랑 안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파우더룸을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룸 공간도 제가 이렇게 직접 들어와 보니까 우리 공용보에서 제가 느꼈던 그러한 느낌을 그대로 좀 끌고 온 듯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혹시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로 두고 이렇게 배치를 좀 하셨을까요? 파우더룸의 수납장 같은 경우는 주방에 그 자작나무 느낌 나는 페트도어랑 좀 유사하게 이케아 제품으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현관의 대형 거울, 그것도 이제 이케아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과 동일한 거울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뉘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용부랑 파우더룸이 연결되는 톤으로 구성되는 게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의자 두 개가 보이는데 요거는 참 혹시 어디 제품일까요? 이거는 레어로우의 스툴인데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품인데 이 공간이랑 딱 맞더라고요. 색상을 좀 다르게 해서 쓰니까 좀 더 독특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서 있는 이제 뒷공간이 안방 화장실 공간인데요. 거실 욕실보다 밝은 그레이 톤을 사용했고 욕조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파우더룸을 지나 들어오는 구조라서 호텔 스위트룸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 화장실에는 사실 분명한 니즈가 있었는데요. 고객님께서 여기 욕조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욕조를 꼭 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는 여유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파티션 없이 개방감을 확보했고 욕조를 중심으로 공간을 사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거실 욕실은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입니다. 그리고 홈세라믹 가벽을 활용해서 건식 공간과 습식 공간을 분리했어요. 세면대와 양변기 영역은 건식으로, 샤워를 하는 공간은 습식으로 분리해서 훨씬 사용하기 편합니다. 공간은 크지 않지만 실제 체감은 훨씬 넓게 느껴질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진행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수지 벽산 71 54평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집은 구조 변경이 화려한 집도 아니고 최신 유행을 따라간 집도 아닙니다. 대신 고객님은 오랜 시간 모아온 가구와 취향을 담아낸 집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집이라는 건 비싼 자재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담아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촬영에 협조해 주신 저희 부부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인테리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A36 프로젝트 홈페이지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